산책하기 딱 좋은 토요일 아침, 우리 산책할래요? 인도 여행을 다니다 보면 수없이 듣는 말이 있대요. 노 플라브럼. 기차가 연착돼도, 잘 방이 없어도, 뭔가를 잃어버려도 그들은 언제나 노 플라브럼을 외칩니다. 아니, 정말 문제가 없기 때문일까요? 생각을 해보니까 받아들이는 게 아닐까 싶어요. 지금 일어난 이 일 역시 삶의 일부고 지나갈 거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죠. 아, 뭐가 문제일까? 이 문제가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내 마음만 더 괴로워지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인도인들처럼 노 플라브럼, 아무 문제 없어요 라고 마음을 다져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어차피 벌어진 일 내 마음이라도 좀 편안하게요. 대개는 노 플라브럼, 그게 여러분의 삶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91번째 산책, 우리 산책할래요? 시청역이 도보 2분의 차, 대형마트도 근처에 차, 초등학교도 안심통학권에 차, 착착착 집중 밀차. 신주거 타운의 중심에서 누리는 초집중 라이프. 시청역 해모로 센티아. 아파트 11월 오픈 예정. 051-861-7952 HJ중공업. 원정의 명료한 아침. 네, 우리 산책할래요? 원정혜의 명료한 아침. 오늘 이 시간 원정혜 명상 요가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선생님, 근데 이거 저희 코드 음악 딱 들으면서 쌤 네. 목소리 나오면 너무 기분 좋은 좋죠? 것 같아요. 네. 역시 서 아나운서 겸 서정모 PD님께서 탁월한 아니요, 그런 얘기는 아니었어요. 그런 얘기 당연히 아니고 뭔가 이 목소리와 이 예. 음악이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네, 이 코너를 진행하게 될 때마다 예. 굉장히 좀 마음이 편안한 상태로 일단 시작을 할 수 있게 되네요. 오늘은 방송이니까 여기서 끝내는데요. 네. 서 아나운서님하고 저하고 옆에 있으면 얘기하면 네. 옆에 있는 분들은 아마 못 들을걸요. 손발이 오그라들어서. 그러게요. 네. 오늘 여러분의 그 손발도 좀 저희가 좀 오그라들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예. MBC에서도 좀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네. 기안 84, 아, 덱스 제가 이런 진짜 좋아하는 분들이 프로예요. 인도를 다녀오셔서 예. 그 인도 여행기가 또 너무 재밌다 예. 이렇게 시청자들의 반응도 많았었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인도 여행, 인도 수행 하면 원정회도 밀리지 않잖아요. 제가 횟수는 많습니다. 20번도 더 많이 갔다 왔는데요. 네. 지금 말씀해주신 그 인도 여행기를 보면서 네. 저기가 인도야? 할 정도로 저는 내가 내린 데가 델리 공항이 여기였구나라는 걸 한 7, 8번 가고 알았던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네, 그냥 저는 네. 인도 스승님이 부르니까 나 정말 인도 가기 싫은데 인도에 도마뱀 있다며, 인도에 방마다 바퀴벌레 다닌다며 막 이러면서 제가 처음에 갈 때는 2박 3일을 네. 인도를 가는데 2박 3일 걸렸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네. 인도에 도착하는데 거의 시간이 9시간 넘게 가잖아요. 그리고 가서 거기서 열 몇 시간을 타고 리시케시를 가요. 네. 근데 거기에서 딱 점 찍고 바로 택시 타고 나와서 비행기 타고 온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가게 됐어요. 처음에는 진짜 일로 가신 거네요. 그냥. 예, 저희 어머니가 육법 공양을 만드셨기 때문에 네. 그 38개국에서 인도에 있는 수아미 라마 사다카 그라함인데요. 거기에 수아미 베다께서 네. 60주년 수행 이제 큰 특강을 하실 때 전 세계에서 왔었거든요. 네. 그때 어머니가 한국에서 한 육법 공양을 여기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머니가 먼저 가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인도에서 유명해요. 핑크레이디. 근데 어머니가 다녀오시더니 세상에 네. 내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구산 스님보다 큰 스님들을 못 뵈지는 않았는데 네. 인도에 이런 분도 계신다. 어떻게 사람이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지? 너도 한번 가서 뵙고 와. 이러시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냥
아, 인도 안 가도 한국에도 많은데 왜? 막 이러면서 정말 밀려서 그리고 저희 남동생이 사진 작가였는데 네. 스와미 베다 바라티 그분의 사진을 찍었거든요. 근데 그 사진이 아주 컸어요. 네. 그래서 그걸 들고 처음에 간 거예요. 그걸 전해드리려고. 그래서 갔는데 한 5분을 뵀거든요. 네. 그리고 인생이 완전 바뀌었어요. 그게 근데 언제였어요, 쌤? 그게 한 15년, 20년 사이가 된 것 같아요. 꽤 오래된 것 같아요. 5분을 만났는데 인생이 바뀐 이야기 궁금하실 예. 것 같아요. 지금 네네.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차차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말 일로 갔기 때문에 맞아요. 뭐 풍경이 어떤지 여기가 무슨 공항인지 이런 걸 생각할 겨를도 없이 예. 다녀오신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여러 차례 가시면서 예. 인도에 좀 스며드시는 그런 음. 부분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인도를 이제 가면 네. 어디를 자주 가시는지 그리고 또 예. 가는 곳은 좀 분위기가 어떤지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게 많거든요. 많죠. 저도 몰랐는데요. 거기가 그 신의 도시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네. 리시케시 하면 비틀즈 이렇게 나올 정도로 유명하죠. 네. 예, 그런 곳이었더라고요. 음. 그래서 수아미 라마 사다카 그람 저도 이거 외우는데 오래 걸렸는데요. 거기는 공항에서부터 알 정도인 거예요. 근데 인도에서 거기 가는 게 이런 게 정말 재밌는데요. 네. 10년 후에 알았어요. 9시간, 10몇 시간 막 이렇게 가요. 네. 근데 그게 서울에서 대전 가는 거리였어요. 차가 도로가 늦게 가는 늦지 않고 차가 좀 늦게 가서. 예. 그리고 가다가 차 사고가 나면 네. 트렁크가 열릴 정도의 사고가 나도 네. 저는 지인인가 할 정도로 그냥 문 닫고 가요. 어. 그리고 거기 그 기안84 나오는 데도 보니까 네. 택시를 딱 타면 택시 기사님이 백밀러를 먼저 닫아요. 왜요? 백밀러가 옆에 지나가면서 부딪히니까. 부딪힐까 봐요. 네. 그리고 정면으로 역주행을 해서 오는 건 그냥 다반사예요. 그리고 정말 재밌는 게 블로우 혼 플리즈. 블로우 혼 플리즈. 예, 제가 발음이 안 좋은데 네. 경적을 울려주세요, 제발. 오히려 반대네요. 예, 그렇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정말 막 이게 격정적인 어떤 인도의 정면으로 차가 오네 막 이러면서 네. 9시간을 달려서 가니까 거기는 네. 여기가 유럽이야 할 정도로 다른 곳이더라고요. 리시케시. 리시케시에 있는 스와미 라마 사다카 그라며. 아. 그리고 들어가니까 그 도시 전체에서 향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기안84가 인도 다니면서 자꾸 그런 얘기하죠. 이거 냄새 날 것 같은데 향기가 나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인도 분들은 콧구멍부터 입 안부터 전체적인 항문까지 정말 깨끗이 닦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면 겉으로 그렇게 깨끗해 보이지 않지만 냄새가 향기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 매일 기도를 하잖아요. 힌두 네. 사원에서 네. 도시 전체에서 향내가 나요. 향기가 난다 그럴까요? 음. 그래서 거기를 가보니까 술, 담배, 고기가 불법인데 네. 그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땐 제가 고기를 먹을 때요. 20년 전인가 봐요. 라면을 싸갔거든요. 그리고 그 있잖아요. 스틱으로 만든 커피. 소시지. 그거 진짜 쫄깃쫄깃 맛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분들이 그거를 이렇게 저어하지 않으시고 그걸 이렇게 드리면 그냥 뭐라고는 안 하시고 드시고요. 네. 분명히 끓이면 소고기 냄새가 났을 텐데 그 아슈람에서 네. 혼내지 않으시더라고요. 그거를 몇 년 후에 안 거예요. 먹으면 안 되는 걸요? 네, 그 도시 전체에서 그게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기안84도 보면 그렇잖아요. 술, 담배, 고기가 계속 없잖아요. 네네. 그런 도시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가면은 거의 이게 우리 절 같아요. 새벽 3시, 4시에 일어나요. 네. 그래서 기도하고 요가하고 명상하고 그 시간이 쫙 짜 있는데요. 네. 아침, 점심, 저녁에 거의 끝없이 달리듯이 수행을 하고요. 4시에 티타임을 갖고 밤 9시까지 수행을 해요. 네. 그리고 짧은 옷도 잘 안 입어요. 그러니까 긴 옷으로 된 면옷을 입고 네. 거기서 보면 주홍색이 수행하는 사람이고요. 네. 노란색 옷을 입은 분한테 제가 어머 반가워요 막 이러면서 하이 막 인사했더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욕망을 조절하는 단계에 있는 분이래요. 옷 색깔로 표현이 되는 예, 거예요? 노란색은 그래서 건드려도 안 된대요. 터치하면 안 된대요. 뭐 그래 정말 그러고 그 밑에는 하얀색 옷을 또 입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난 괜찮다 건드려도 그래서 난 흰색을 입겠다 이렇게 자유롭게 입고 다녔던 기억이 있고요. 거의 수행
천대 전 네. 세계에서 석학들이 와요. 심리학자, 정신분석학자, 의사 뭐 이런 분들도 많고 수행을 하러 오시는 거예요? 수행하러 오시고 스와미 베다 바라티께서 미네소타대 최우수 교수셨고 산스크리트어 교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분의 그 강의가 워낙 대단하다는 게 소문이 나서 책도 많이 내시고 네. 그래서 그분을 보러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네. 여기서 한번 남자분하고 간 적이 있어요. 분위기가 싸한 거예요. 도대체 왜 왔냐. 네. 그래서 고등학교 동창의 남동생이다. 그랬더니 그러면 안 된다. 거기 아슈람에는 커튼만 쳐 있거든요. 아, 남녀가 따로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네. 약간 이거 이상하다. 그 정도로 그 이성 관계에 대해서 근데 거기서 결혼하는 건 또 괜찮아요. 결혼해서 애 낳는 건 또 괜찮은데 네. 서아나운서님 마인드랑 똑같으시죠? 어떤 마인드예요? 서아나운서님 약간 보수적이시잖아요. 아, 제가요? 네. 아닌가요? 그런가요? 뭐 전 제가 뭐 보수적인지 어떤지 그냥 아예 그런 자각 자체가 없어가지고. 네, 네. 제가 한번 아이는 네. 꼭 결혼해서 낳을 필요는 없지 않냐. 좋아해서 그냥 낳고 사는 거 나는 그거에 대해서 반대 별로 안 한다. 그랬더니 선생님 30년 후에나 있을 만한 상황을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제가요? 그쵸. 저는 이제 사회 통념상 그렇다. 네.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뭐 그렇게 하신다 하면 그냥 인정하는 거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 그게 어떻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저는 그렇지 않더라도 저희 뭐 지인들이 그렇게 아기를 낳으면 저는 좋더라고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원정혜 선생님과 함께 이제 인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는데 사실 이야기할 뭐 질문들이 참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제가 처음으로 드리고 싶은 건 가서 이제 수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떤 수행을 하고 오시는지 네. 이게 궁금하거든요. 가면은 아주 전통적인 요가를 해요. 근데 거기가 히말라야 산맥 아래고 겐지스강 앞이에요. 네. 새벽 5시에 네. 맨바닥 시멘트에 그냥 부직포 같은 게 하나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탄력이 없는데 네. 정말 춥거든요. 발바닥이 찢어질 것 같이 추운데 어. 막 뛰어요. 그리고 막 팔굽혀펴기 하고 예. 그리고 이렇게 한 1분 정도 그냥 삼각 자세하고 몸을 이렇게 옆으로 기울이고 가만히 있어요. I'm sorry, 나는 할 수가 없다 하고 전통적인 요가가 저는 거기 분들하고 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좀 어렵다 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 또 이해를 하세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아침 밥 먹을 때나 뭐 이렇게 무슨 행사할 때마다 뭔가 만트라로 노래를 하고 이런 것도 하지만 석학들이 38개국에서 오시면 네. 그분들의 강의도 또 듣기도 하고요. 어. 그리고 이태리에 아주 유명한 영화 배우가 네. 정말 잘생긴 영화 배우가 있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요가 강의를 하는 거예요. 하러 오신다고요? 수행을 하러 온 게 아니라? 수행도 하지만 거기서 이제 배워서 당신이 거기서 몇 년간 머물면서 공부를 해서 강의도 하시고 그래요. 그렇군요. 그때는 영어건 이태리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잘생기고 네. 너무 멋지니까 그냥 가서 맨 앞줄에 앉아서 그래서 그런 어떤 즐거움도 좀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채식을 하면서 생명을 죽이지 않고 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경전을 공부하기도 하고 해부학을 공부하기도 하고 세계에서 오는 석학들의 어떤 가르침을 배우기도 하고 거기에 있는 스와미 베다 바라티가 내신 책을 공부하기도 하고 네. 깨달은 분들의 어떤 사례라나 뭐 일화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내 삶 속에 적용해 가면서 뭔가 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근데 여기에 전통이 더 재밌는데요. 네. 꼭 내 제자여야만 돼. 내 제자? 예, 네. 너는 내 이론만 들어야 돼. 이런 게 없어요. 아. 한번 갔는데 어떤 스승이 정말 큰 가방을 던지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요가 스승이. 왜요? 그래서 왜? 구루라고 하는 정신적인 영혼의 스승인데 네. 와 화나셨나 봐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네. 이 제자가 그것도 한 5, 6년 후에 알았어요. 어. 그냥 변명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요가 수행자인데 우아해 보여야지 이런 것도 없어요. 이 제자가 이 스승을 정말 좋아한 거예요. 네. 그래서 스승이 볼 때는 내가 가르쳐줄 걸 다 가르쳐줬으니 너는 다른 아슈람에 가서 또 다른 걸 배워라라고 얘기하신 지가 오래됐는데 정말 바지 붙잡고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극단적인 예로 그냥 가방을 던지고 네. 나가! 그래서 배우라고 이렇게 하고 그냥 애기 젖대듯이 그렇게 해서 그냥 내치고 구루의 자기 개인 이미지 내 제자 수가 더 많아야 돼. 왜냐하면 그분이 워낙 인도에서 유명한 분이라 네. 내쫓김을 당한 제자가.
그 밑에 있으면 그 스승이 더 유명해질 수 있는데 네. 그거보다 너 개인이 더 수행해서 더 발전해서 더 많은 사람을 가르쳐라 하고 내치셨다는 거예요. 근데 겉모양만 보고 구루가 저렇게 했던 저의 우매함이 네. 참 창피하고 부끄럽다라는 생각도 하게 됐어요. 아, 진짜 참 스승 같은 맞아요. 부르셨던 거네요. 네네네. 근데 이제 한국도 요가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고 네. 그래서 제 주변에도 이제 요가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음. 한국에서 이제 수행을 하다가 인도에 한번 진짜 가서 수행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거든요. 네네. 이제 그러면 수행을 위해서 인도 아슈람에 갈 때 네. 좀 어떤 곳을 가야 할지, 네. 좀 어떤 곳을 가서 어떤 수행을 잘 배워올 수 있을지 이런 궁금증도 있어요. 그쵸. 네. 이 얘기를 꼭 전해드리고 싶었는데요. 네. 저는 정말 감사하게도 그렇지 않은 곳을 갔는데 네. 특히 비틀즈가 거의 전 재산을 뺏길 정도의 아슈람을 갔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사기 같은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요구하는 네. 아슈람 그리고 내 지식만 많아 하는 거는 이미 경전에서 틀린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 것만 해야 돼 이것도 이상하고요. 네. 동작당 돈을 받는다거나 이런 데는 좋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아직도 카스트 제도를 아슈람에서 네.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그 기준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나누거나 하는 데도 있다고 들었어요. 아, 정말요? 네. 외국인은 그러면은 그 카스트 제도에서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외국인은 그냥 아예 그 안에 안 넣어요. 그래서 바깥에 예, 있는 거예요? 제가 갔던 데는 아예 그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네. 제가 한국에 와서 좀 놀랐던 게 한국에 갔던 어떤 선생님이 네. 그런 분들하고도 친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라는 게 짐을 옮기고 네. 거기서 행정 일을 보시고 네. 이런 분들은 카스트로 봤을 때 낫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없거든요. 이미 스승이 그걸 다 깨셨는데도 불구하고 네. 나라에서 그거를 어느 정도 이렇게 허용하는 부분들이 아직은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서 그런 데는 이미 요가의 내용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네. 카스트 제도를 유지하거나 돈을 많이 요구하거나 뭔가 특정한 무엇을 요구하는 그래서 이게 넷플릭스에서도 나왔는데요. 아주 유명한 요가 수행자인데 얘기하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 지도자 자격증 그거를 주는데 뭐 성과 연결된 것들을 해야지만 준다거나 근데 그걸 당당하게 나와서 인터뷰하시면서 네. 그래도 이게 세계 요가 지도자 자격증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받아가니 내가 이걸 하고 있으니 이건 문제 없는 거다 이렇게 인터뷰를 한 게 떠돈 적이 있어요. 예, 지금도 예.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고 이제는 거기에 염증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 이미 그 선을 이제 넘어갔기 때문에 잘 수행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군요. 선생님 그러면은 이제 수행에 있어서 한국에서 하시는 것과 네. 인도에 가서 하는 거 네. 확실히 차이가 있고 네. 다른 게 있습니까? 그냥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재미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스와미 베다 바라티라고 그 교황 갖고 저희가 공항에 갔을 때 그 사진이 너무 커서 네. 공항이 열리지 않았는데 이거 스와미 베다 바라티 사진이야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공항이 쫙 열리는 거예요. 아, 정말요? 예, 그리고 책도 몇 권 이상이 안 되는데 제가 트렁크로 막 이민센터 갈 정도의 트렁크로 책을 옮겨왔는데 네. 책을 보고 스와미 라마 선생님, 스와미 베다 선생님 책이면 그냥 다 통관인 거예요. 그래서 와 이분이 대단한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찾아뵙긴 했는데요. 네. 그런 분들이 한국에도 계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누군가 다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 발전할 수 있어 하는 그런 성철 스님 같이 그런 분이 좀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스와미 베다 바라티께서 그렇게 정말 인도 공항이 열릴 정도로 인도에서 대단한 수행자인데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항상 하셨던 얘기가 한국의 요가 수행자들이 근기가 최고다. 전 세계 중에. 네. 그 얘기를 하시면서 다음 생에 태어나면 나는 송광사에 태어나고 싶다. 송광사를 아시더라고요. 신기하네요. 신기하죠. 네. 그래서 한국이나 인도나 사실 그 굉장히 밝은 사람들이 많은 그런 곳이라 그러면 장소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인도가 중요했던 이유는 다 채식 그리고 수행하는 게 그냥 당연히 길거리에서도 이뤄질 수 있고 겐지즈강이나 그 히말라야 산맥 아래 가면은 모두가 그냥 수행하는 게 이상하지 않은 네.
그리고 어떤 음식을 먹어도 채식이기 때문에 수행에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게 편했지만 한국에서는 또 삶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네. 깨달은 분들이 워낙 한국에 많이 계셨기 때문에 그것이 곳곳에 있잖아요. 그래서 양쪽이 좀 다르긴 하지만 네. 한 곳을 바라보고 같이 가는 내면의 신성한 부분이 정말 나의 가치다라고 보고 감각을 또는 욕망이나 외적인 것들에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면 네. 그곳이 인도든 뭐 한국이든 아무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선생님 근데 아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이분의 사진, 음. 이분의 책이면 공항이 막 열린다. 네. 근데 선생님이 이제 이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깨닫게 됐던 그 이야기가 궁금하거든요. 그게 정말 네. 이게 말도 안 돼요. 제가 처음에 가서 거기가 전 세계에서 오니까 그 룸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비서관이 몇 분이 옆에 서 계세요. 근데 그 비서관분들하고 나중에 친해져서 그분들이 막 웃으면서 너 그때 그랬던 거 아니? 막 이러는데 네. 제가 이렇게 절을 하면서 눈을 딱 째려보면서 이렇게 굉장히 뚫어지게 봤대요. 네. 그래서 나 그런 적이 없다. 내가 감히? 막 그랬는데 그때 보니까 무슨 수행을 어떻게 하셨지? 왜 저렇게 유명하실까? 이러고 이렇게 봤던 거예요, 제가. 근데 그때 얘기하셨던 건 딱 한 두세 마디? 수행 열심히 했다. 너무 지쳤구나. 쉬어라. 그리고 그 전에 잘못한 게 없어. 그냥 지금 너가 하는 대로 하면 돼. 그리고 바쁘지 않게 살아라. 그게 다였어요. 근데 그 눈빛이 네. 마치 뇌 안에 박히는 것 같은 뼛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그래서 제가 스승님 얘기하면 눈물이 나는데요. 네. 그때 아마 제 영혼을 부숴서 거기에 뭔가 새로운 걸 넣어주셨나? 근데 그때 갔던 아슈람 선생님도 사진 작가였는데 네. 오자마자 그 사진 아주 크게 했는데요. 그거를 다 그냥 투명 테이프로 해서 이삿짐 센터에 넣고 아슈람을 열어라. 인도 스승님이 열어라 그래서 열었거든요. 그리고 아슈람 열고 사진 작가 일을 그냥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말보다는 그냥 단어로. 그리고 그때 인도의 문화재급의 간회시상을 네. 저희 남동생인 사진 작가 그 아슈람 선생님한테 주시고 네. 저한테는 제 눈빛과 목소리가 힐링 파워가 강하다. 그러시면서 그걸 나누라 그러시면서 어떤 만다라 같은 거랑 겐지질강 물을 담아서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많은 사람들을 보고 눈빛을 보고 목소리로 많이 나누기를 권하셨거든요. 지금 그러고 계시잖아요. 그래요? 사랑의 눈빛으로. 근데 그 5분이 어떤 단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진심이 담긴, 진정성이 담긴 나눔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방법을 따라가고 싶은데 그거는 마음에서부터 삶 속에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감히 따라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마음도 들긴 합니다. 선생님 근데 아까 그 겐지스강에 물을 담아서 주셨다 그러셨잖아요. 네. 그건 어떤 의미인 거예요? 젖줄이잖아요. 네. 겐지즈강은. 네. 그래서 그 제가 서원한 게 스와미지께서는 막 웃으시면서 2000년 동안 너는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길 소원해 온 것 같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 제가 잘못 들었나? 근데 그 겐지즈강 물이 치유의 물이면서 생명의 젖줄이고 힐링의 힘이다. 그래서 그것을 마치 그 몸속에 담듯이 우리 물을 먹으면 내 몸 안에 남듯이요. 그렇게 그 정신을 담아서 겐지주강의 젖줄이 마르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너의 힐링 파워도 마르지 않도록 화수분처럼 나눠주길 원한다. 이런 뜻이 아니었나. 혼자 지금 공부로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좀 더 공부가 발전되면 또 다르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게요. 네. 선생님 근데 이게 약간 제가 산통을 깨는 건가 싶긴 한데 그 이제 여행기 이런 걸 보면 겐지스강 이런 물이 엄청 그쵸. 깨끗하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막 가끔 보면은 이제 장례식 이런 네, 것들도 맞아요. 거기서 하고 근데 한쪽에서는 장례식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막 물놀이 하고 있고 막 이렇게 해서 그 겐지스강은 어땠어요? 직접 보시니까?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근데 여기가 상류예요. 네. 그래서 갔더니 시체나 이런 거 볼 수가 없고 먹을 정도로 깨끗한 거예요, 상류는. 그래서 거기서 막 이렇게 샤워한 게 그 사진이 있는데요. 상류는 정말 깨끗하고
잘 모르지만 그게 플라시보 효과인지 모르지만 이거 힐링이 되는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도 있고요. 나쁘지 않은데 냄새 안 나는데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물론 시체가 많이 깔려 있다고는 하지만 네. 수아미 베다께서도 몸을 바꾸셨다 그러는데 돌아가시면 몸을 바꾸신다고 한대요. 네네. 근데 수행이 잘 되면 물에다가 수장을 하신대요. 근데 수장을 하면 수행이 잘 된 분들은 이게 인도 문화니까요. 네. 인도 문화상에서 보면 물고기가 몇 시간 안 되는 사이에 다 먹어버려서 흔적을 찾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겐지즈강 상류에 그 수행하신 분들의 시체나 이런 것들은 찾을 수가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었어요. 그죠. 사실은 뭐 이제 직접 가서 보는 것과 네, 또 간접으로 보는 거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긴 해요. 그렇죠. 근데 바라나시는 제가 못 가봤는데요. 네. 영상으로 보니까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겐지즈강이더라고요. 아. 자, 오늘 원정의 명상 요가 전문가와 함께 인도 그리고 인도의 수행 이런 예.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는데 저희가 시간이 또 정해져 있어서 네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인도를 정말 자주 다니셨는데 네네. 또 다음 일정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3년 동안 못 갔잖아요. 네. 코로나 일정 이후에. 근데 2024년에 그 세계 요가인의 날에 와서 같이 하자. 네. 이렇게 제안이 좀 들어와서 제가요? 막 어. 이랬는데 한국에서는 몇천 명이 모여도 많다고 하잖아요. 네. 인도는 끝이 안 보여요.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 자리에 무대 위에서 같이 하자. 이렇게 하셔서 그냥 무조건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내년에는 네. 인도 6월 달에 꼭 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벌써 마음은 인도에 가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또 내년에 갔다 오셔가지고 네. 또 생생한 인도 이야기를 한번 예. 또 그때쯤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원정의 명상 요가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우리 산책할래요 91번째 산책. 오늘은 원정의 선생님과 함께 인도 이야기 또 인도 여행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나도 좀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 좀 새로운 곳으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주말 아침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냥 누구나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내가 지금 있는 곳도 내 마음을 여행지에 왔다 이렇게 설정하는 순간 뭔가 조금 더 특별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진심으로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주말 좀 특별하고 소중한 시간으로 꽉꽉 채워 나가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 주 92번째 산책길에서 먼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아나운서 서정모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